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21분입니다. 이제 연휴죠. 연휴 기간에는 영상 녹화 좀 쉬고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혹시나 미국 증시 시세가 좀 급변하면은 중간에 분석 글이나 영상을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2월 19일 목요일 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이겁니다. 즐거운 연휴들 잘 보내시고요. 어제 미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AI, 테마 이런 것들이 좀 빠지면서 나스닥이 좀 하락을 주도했죠. 나스닥 2%좀 많이 빠졌습니다. 적게 빠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최악은 아닙니다. 그래도 투자자들이 어떤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과 우호적인 그런 투자 심리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순환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주식 안 좋으면 뭘 사지? 나스닥 팔고 뭘 사지? 이런 다음번에 뭘 사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초록색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초록색이 좀 눈에 띕니다. 최악은 아닌데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제 최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한 이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거죠. 오늘 밤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어제 하루 낙폭이 좀 심하긴 했으나 뭐 이 정도까지는 일단 뭐 그럴 수도 있는 시세입니다. 오늘 밤 빠른 회복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오늘 밤 회복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 시세는 어떻게 되죠? 어떤 뭐 나스닥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격적인 조정이 좀 나타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오늘 밤 회복 못하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이 분기점이 됐어요. 근데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뭐다? 이런 분기점을 앞두고 기본 시나리오는 일단 긍정론입니다. 아, 어젯밤에 음봉이 나왔으니까 오늘 밤도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단 부정론이나 뭐 좀 어떤 좀 일단 하락에 관련된 생각은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일단 아니에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나스닥입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죠? 요 장대 음봉이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한 3거래일 이상 5일선 위에서 머물렀고요. 여기 있는 머리 위가 무거운 저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21선, 61선이 지나가는 무거운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락이 나온 겁니다. 물론 조금 많이 빠지긴 해서 좀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측면이 없진 않지만은 어쨌든 3거래일 동안 5일선 위에서 잘 놀았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된 측면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한 번 빠진 겁니다. 이거는요. 이건 일단 한 번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건 뭐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베이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조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뭐 매수 해볼 수 있는 거죠. 미국 증시, 나스닥 이런 거 매수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 괜찮은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오늘 밤 바로 회복하면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쯤은 빠질 수 있어요. 3거래일 이상 5일선 위에서 놀다가 하루 정도는 삐끗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매수 대응 해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오늘 밤 빠른 회복을 전제로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밤 빠른 회복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거는 다시 시장의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그런 신호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밤의 분기점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하면은 계속해서 긍정론 가지고 가시면 되고 빠른 회복하면은 쌍바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빠른 회복 못하고 여기서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제 이 하락이 가격 조정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분기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고점이 낮아지면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오늘 밤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쌍바닥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밤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다. 이 이야기는 S&P 지수에도 비슷하게 통용이 됩니다. S&P 지수는 전고점을 여기 전고점 저항 때문에 밀린 거죠, 뭐 그죠? 그래도 지난 4거래일 이상 5일선 위에서 잘 머물렀고요. 한 번쯤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봐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상승 중 조금 빠지는 모습이 되려면 오늘 밤 빠른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빨리 회복하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와야죠.
그래야 추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이걸 회복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밤에 별 반응이 없어요. 어젯밤 이렇게나 주식이 빠졌는데 사람들이 이걸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스닥, 이게 S&P가 이렇게 저항이 만들어지면서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S&P 지수 입장에서도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 오늘 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요렇게 3중 바닥형 가능성 이야기 있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네. 오늘 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러셀 지수 입장에서도 그래요. 한 번쯤은 빠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빨리 회복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 빨리 회복 못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쌍고점 찍고 쭉쭉쭉 빠지는 가격 조정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어젯밤에 이제 튀어 올랐거든요. 한 번쯤 튀어 오를 수 있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빠른 회복이다. 변동성이 이렇게 튀어 올랐으면 빨리 떨어뜨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변동성은 어디가 저항이죠? 여기 직전 고점 저항이죠. 이 자리를 지금 이제 못 넘고 여기서 이제 빨리빨리 이게 아래쪽으로 와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고점이 여기, 고점이 낮아지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밤 그래서 좀 중요한 날이긴 하죠. 오늘 밤 분기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다시 급격 기회가 내려올지 올라올지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변동성 지수가 저점을 이렇게 쓱 높이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불안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점들을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에는 고점의 높이가 같았으나 고점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좀 시장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이평선이 하나 있었는데 지워졌네요. 잠시. 오늘 밤 그리고 이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60일선을 테스트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저항이죠. 이거 좀 잘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오늘 밤 얘가 빨리 안정이 되면은 문제 없다. 근데 빨리 안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60일선 돌파하는 모습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고점 돌파한 척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미국 증시의 급격한 가격 조정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늘 밤이 중요하다. 반도체 지수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죠? 전고점 앞두고 한 번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2.5% 빠졌다, 많이 빠졌다 싶으실 수 있지만 한 번쯤 이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변동성 고려했을 때 이 정도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고. 다만 그죠? 이게 문제가 없으려면 오늘 밤 빨리 회복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 이런 거는 지금 매수 대응이 매우 정석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오늘 밤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필이면 오늘 밤에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되네요. 미국 물가지표. 이 물가지표가 그러니까 어떤 미국 증시의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물가지표 자체의 중요성은 뭐 요즘 조금 좀 시장에서 좀 떨어졌을 수 있지만 물가지표가 예전만큼 중요한 때는 아닙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에서 CPI가 발표가 된다라면은 그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젯밤 채권은 주식시장이 좀 약해서 그런지 일단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바닥 테스트는 끝났고 올라가고 있으나 채권이 여기도 저항이고 그래가지고 채권에서 엄청난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유로화 보고 계신데요. 이 자리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죠. 아래쪽으로 갈 거면 빨리 지지선을 깨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일단 뭐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답답한 삼각 수렴형이 되고 있죠. 근데 일단 뭐 굳이 따지자면은 오늘 밤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일단 매수 대응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아래쪽에 깔고 있고요. 또 그리고 어젯밤 5일선을 한 번 깼기 때문에 오늘 밤 정도는 매수 대응이 정석적인 관점이죠. 오늘 만약에 하락하면서 중요한 지지선 깨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는 그림이 되고 그러면 고점이 낮아지는 쌍고점 모습이 나타나게 돼서 어쨌든 외환 시장은 요즘에 계속해서 좀 답답하네요. 그죠? 일단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찔끔찔끔 위쪽입니다. 매우 느린 위쪽.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매우 느린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달러 약세는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이나 뭐 위험 자산에는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 아무튼 지금 외환 시장은 뭐 그렇게 특별히 주식시장이나 다른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주식시장의 자체의 움직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채권도 주식시장에 뭐 그다지 영향을 지금 안 받는 것 같고 서로 채권과 주식이 지금 뭐 서로 관심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구리 같은 이런 위험 자산들은 좀 분위기가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뭐 다 본 것 같아요. 전반적인 미국 증시 내용은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지속적인 랠리 지속되고 있죠, 그죠? 사실 한국 증시는 뭐 특히 코스피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은 지금 미국 증시와 상관이 없어요. 예.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죠, 뭐 그죠? 계속 랠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눈치를 안 보는 그런 구간입니다. 790이라는 중요한 지지선, 중요한 저항을 목요일 날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 증시 이런 건 관심 없습니다. 계속 매수 대응, 매수 대응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이 조금 아쉽습니다. 코스피로 돈이 쏠리고 미국 증시가 조금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정부에서 계속해서 코스닥에 관련된 좀 어떤 코스닥 지원책 이런 거를 좀 코스닥 부양책 같은 거를 계속해서 좀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양책 기대감 같은 걸 좀 잘 어떤 매매 재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걸 투자 아이디어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코스닥 불안불안합니다. 바닥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으나 아래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일단은 뭐 코스닥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은 좀 높게 보시되, 아무튼 찔끔찔끔 바닥을 잘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코스닥 하실 분들은 어쨌든 이 서서히 조금씩 뭐 그죠? 눌림시 매수 대응. 하여튼 타이밍을 좀 잘 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모아가기에는 조금 이제 계속해서 바닥이 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시점일 수 있어요. 하여튼 설 연휴를 앞뒀는데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코스닥 정책, 뭐 코스닥 부양책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 뭐 다 본 거 같고요. 뭐 한국 증시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 없고 어쨌든 한국 증시는 딱히 미국 증시 영향도 안 받아서 원화 강세, 원화 환율도 뭐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잘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어디가 저항이죠? 90만 원인가 91만 원이 저항이죠? 못 가고 있고요. 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계속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아직 조금 불안하긴 한가 봐요. 그죠? 오늘 밤 CPI가 이래저래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도 뭐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일단 긍정적인 생각이 우선입니다. 매수 대응 해보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매수 성공하더라도 이 당장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래쪽으로 당장 빠질 생각은 그렇게 없는 좋은 모습이고요. 일본 증시도 뭐 이런 거 매수 대응 해볼 수 있죠. 충분히 매수 대응이 정석적인 전략이죠.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괜찮긴 해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밤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라의 세계 각국의 주식 시장이 방향을 좀 정하려고 지금 눈치를 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좀 흐름이 원래 좀 체력이 좀 안 좋아졌고요, 그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